자, 전반전 토트넘의 유효슈팅 하나도 없이 홈에서 리즈 유나이티드에게 골만 내주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첫 실점 먹고 나서 콘테 감독 그 표정 나왔어요. 눈 까디집는 따라도 못하겠네. 채팅방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콘테 감독이 벌써 후회하고 있나 토트넘 온 거를, 이런 농담이 성립이 될 만큼 정말 부진했던 토트넘이었고, 로메로하고 스킵 선수가 각각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빠졌잖아요. 그 자리를 탄강가하고 윙크스로 메웠는데, 윙크스는 그동안 자기가 왜 스킵한테 밀렸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정말 본인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경기 전에 그 콘테 감독이 인터뷰한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정말 부진하고요. 야, 근데 에메르송 로얄은 좀 너무 심하네요. AI 평점에서 6.5를 줬는데 미친 것 같아. AI 평점 지금 이번 실점 장면에도 그 상대 해리슨 선수였나요? 해리슨 선수가 측면에서 크로스하는 과정에서 전혀 거의 뭐 투명 벽 막 통과시켜주는 것처럼, 그 영화 고스트에서 보면 패트릭 스웨이지가 벽을 막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서 있는데 너무 놀라울 정도로 상대를 통과시켜주면서 크로스를 내줬고, 데니얼 제임스가 중앙에 세도하면서 골 넣었는데 굉장히 토트넘에게는 굴욕적인 전반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후반전 이거 되려면 제가 볼 때 윙크스, 로얄 빼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전에 그래도 딱 하나 희망적이었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 부분에서 인터셉트 해가지고 문전까지 정말 엄청난 스피드로 돌파를 해서 기회를 만들어줬던 그 장면, 케인이 살리지 못했던 그 장면, 그게 좀 아쉬웠는데, 후반전에는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달릴 수 있는 그런, 리즈가 또 공간을 제법 많이 줬기 때문에 서 있는 케인 쪽이 아니라 달리는 손흥민 쪽을 많이 활용을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콘테 감독 부임 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승리를 챙겼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했습니다만 2대1 역전 승리를 거뒀고요. 순위도 10위에서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wolverhampton하고 승점은 같은데 골득실이 많이 뒤져가지고 그래도 맨유는 넘어섰어요. 다시 봐도 지난번 그 경질 더비는 토트넘이 승자입니다. 경기는 맨유가 이겼습니다만, 자, 손흥민 선수는 일단 왼쪽 윙으로 출전했습니다. 중앙부터 후반까지 넓게 좀 커버를 하면서 아주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갔고요. 사실 볼터치를 다른 경기에서 이렇게 좀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전반과 후반에 각각 한 번씩 굉장히 좋은 장면을 만들었는데 아쉽게 골을 터뜨리지는 못했고, 특히 후반전에 골대 맞았던 장면은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아주 감각적인 그 터닝에 이은 크로스인지 슈팅인지 모를 아주 굉장히 좋은 킥인데 이게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골대를 때렸는데 아쉬웠고, 이날 시합 사실 전반전 최악이었죠. 유효슈팅도 하나도 없었고, 뭐 경기 내용 자체 점유율을 리즈 유나이티드가, 이 경기 점유율 자체가 43대 57로 리즈가 앞서기도 했습니다만 전반전은 거의 뭐 일방적으로 리즈에게 좋은 찬스가 났고, 토트넘은 슈팅 딱 2개 했습니다. 유효슈팅 없었고,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하프타임에 변화가 좀 많이 있을까 싶었는데 콘테 감독의 선택은 의외로 무교체였습니다. 유효슈팅 하나 없던 졸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좀 바꾸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부상자들이 있어서 선수층이 그나마 더 얇아진 것도 물론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후반전에서 경기 흐름도 후반 초반에는 좀 리즈가 계속 가져갔어요. 그래서 토트넘이 이거 오늘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반부터 적극적인 압박 축구를 해왔던 리즈가 계속 토트넘 지역에서 압박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체력적으로 힘이 붙이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주도권이 토트넘 쪽으로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록을 봐도 토트넘이 전반에 슈트 2개였다 했잖아요. 후반에만 10개를 했습니다. 후반에만. 그래도 뭐 후반에 좀 달라졌다고는 합니다만 이날 전반전을 포함해서 이전 경기까지 이제 270분 동안 유효 슈팅이 없었다고 하니까 공격에 여전히 좀 아쉬움이 좀 있긴 있어요. 지금 3톱을 쓴다고 했을 때 지금의 3톱 조합이 토트넘으로서는 최선의 조합이긴 합니다. 케인, 손흥민, 이 두 선수는 뭐 붙박이고, 이건 정말 정신나간 감독이 아니고서는 누가 와도 이 두 명은 쓸 수밖에 없고요. 뭐 국내 팬들은 케인 빼라고 하시지만 저도 뭐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토트넘급의 팀에서 케인급의 선수를 빼는 건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부상이 뭐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자리를 지금 모우라가 나오고 있는데, 모우라가 기본적으로 테크닉도 있고 볼 키핑도 되고,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제가 아까 경기 막판에 봤을 때 그 포제션 로스트, 그러니까 볼 소유를 그 모우라가 잃어버린 장면이 25번이었거든요. 그 케인하고 손흥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볼을 많이 잡고 있기도 했습니다만 압박도 많이 당했고 상대 압박에 좀 취약한 면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공격 쪽에서 유의미한 패스나 돌파를 해주는 거의 유일한 선수가 모우라였기 때문에 그런 가치는 분명히
좀 있습니다. 이런 콘테 감독의 요구 사항을 잘 수행을 해내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형태의 쓰리톱이 과연 토트넘의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론이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활용이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은 공격 전개할 때 일단 케인한테 전달을 일단 하고 봅니다. 케인한테 워낙에도 패스를 많이 그 후방에서 주는 성향의 축구를 했던 팀이지만 콘테 감독 오고 나서 더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케인을 거의 타겟맨처럼 쓰고 있습니다. 케인이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타겟맨처럼 케인이 볼을 잡아서 지켜주면서 동료들이 올라올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이전에 무리뉴 감독이 했던 거, 뭐 포체티노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 속공 스피드를 높이는 게 이 팀의 가장 큰 무기였잖아요. 근데 그것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방식으로 공격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공의 스피드가 잘 살질 못하고 있고, 상대가 공간을 좀 내줘도 이게 활용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모우라, 또 이날 그 뛰지 않았던 베르베인까지 뒷공간이 나오면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 팀인데, 오히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윙어들을 중앙으로 오히려 좀 하프스페이스 공간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측면 뒷공간을 윙백들한테 맡기고 있거든요, 콘테 감독이. 이게 뭐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강팀들의 뭐 첼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칠웰이나 뭐 제임스나 뭐 얘네 거의 공격수잖아요. 뭐 맨시티 칸셀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워커도 뭐 그렇고. 그런데 토트넘은 맨시티나 첼시 같은 이런 퀄이 아니잖아요, 윙백들이. 지금 레길론이나 에메르송 로얄인데 물론 좋은 선수들입니다만 이 선수들이 공격과 수비를 다 그렇게 해내기에는 확실히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그림을 그리고 이 선수들 혹은 새로 영입된 선수를 거기에 맞춰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스코어로 봤을 때 과연 그러한 운용이 당장의 성적이 필요한 토트넘에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론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팀은 상대가 볼을 잡으면 5-4-1로 운영을 합니다. 여기 이게 이제 기본 포맷인데 3-4-2-1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3-4-3이라고 하기에는 손흥민, 모우라가 중앙 쪽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서 수비하는 상황이 되면 레길론하고 로얄이 다 내려가서 5백 형성을 하고요. 손흥민하고 모우라가 이 그림상에 레길론과 로얄이 있는 위치로 내려가서 5-4-1로 수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키는 게 중요하죠. 콘테 감독 실점을 최소화하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알고. 근데 여기서 역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간이 나왔을 경우에 양쪽에 있는 이 선수들의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3-4-3, 3-4-2-1 형태로 변화가 복구가 돼서 공격이 나가는 거를 원해요, 콘테 감독이. 그래서 케인한테 일단 전달을 해놓고 그러한 포맷이 다시 구축이 될 정도의 어떤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좀 더 안정감 있는, 이게 오히려 좀 긍정적인 건 뭐냐면 속공으로 가다가 끊겼을 때는 수비의 부담이 크지만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수비에 대한 부담이 좀 줄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좀 안정감을 좀 중시하는 축구를 하고 있어서 요게 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시원시원하게 손흥민 선수가 막 슈팅 때리고 막 그 뒷공간 막 질주하고 이런 모습을 예전에 비해서는 덜 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약간의 우려 아닌 우려. 뭐 팀 입장에서는 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아무튼 참 못한 경기이긴 합니다만 이겼다는 게 그리고 중요하긴 합니다만, 하피냐, 뭐 벤포드, 에일링, 뭐 코흐 이런 주전 선수들 다 빠진 팀, 그것도 17팀한테 스킵하고 로메로가 뭐 빠졌다고는 합니다만 밀리는 게 뭐 문제가 없는 거 아니죠. 이런 좀 상황 속에서 좀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또 콘테 감독이 잘 팀을 계속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면 뭐 좀 탄탄한 팀이 될 수 있을 그런 믿음을 주는 그런 경기였고요. 자, 그리고 감독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경기 중에 관중 속으로 이렇게 막 응원을 독려하는 것도 그렇고, 골이 들어갈 때마다 아주 폭발적인 세레머니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누누 감독이랑은 많이 다르죠. 경기가 안 풀리거나 할 때 아까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막 이러면서 눈 까디집는 거. 근데 이제 감정적인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감독 보는 재미가 있고, 또 경기 끝나고 나서도 모든 선수들 그라운드로 올라가서 딱 아주 격하게 막 이렇게 하이파이브하고 막 끌어안고 이런 모습이 뭔가 그 무리뉴 형도 얘기했지만 이 팀에 배드보이가 없다. 굉장히 좀 너무 좀 뭐랄까 얌전하고 점잖은 플레이란 이런 팀에게는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가져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I 평점 한번 살펴보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리기 앞서서 AI 평점은 그냥 AI 평점 재미로만 보시면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두 가지입니다. 소파스코어하고 늘 보는 이제 후스코어닷컴인데요. 후스코어닷컴에서는 이날 결승골을 넣었던 레길런 선수에게 7.7 최고 평점 뭐 받을만 하죠. 좋고요. 그 다음에 모우라 7.5점. 모우라가 그 호이비에르 골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었죠. 호이비에르도 7.3점, 해리케인 7.3점, 요리스 골키퍼도 7.4점이고 손흥민 선수는 6.8점, 좀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하점은 데이비스가 6.5를 받았고요. 자, 소파스코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최고 평점이 요리스 골키퍼 7.8점, 루카스 모우라가 7.6점으로 필드 플레이어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점수 받았고요. 자, 손흥민 선수는 골 넣은 레길론보다도 높은 그런 평점을 받았습니다. 해리케인 6.7점으로 가장 낮은 평점, 벤 데이비스를 제외한 가장 낮은 평점 받았네요.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 소파스코어에서 제공하는 세부 수치를 좀 보겠는데 오늘 슈팅 2개 했는데요. 골대 한번 맞췄고 유효슈팅은 기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패스 전체 오늘 볼터치 57번, 패스 37번 했는데 이제 패스 성공률은 89% 굉장히 좋았고요. 크로스는 4번 시도를 했지만 성공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로스트, 이제 볼을 갖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은 이제 14번 기록이 됐네요. 자, 대체로 손흥민 선수 팬들 입장에서 보자면 좀 아쉬움이 여전히 많은 경기이긴 합니다만, 자, 그래도 팀이 조금 이렇게 포메이션도 바꾸고 굉장히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변화죠. 이렇게 대폭적인 변화를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분명한 성과고, 자, 콘테 감독의 아주 화끈한 감정적인 격정적인 축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손흥민 선수의 역할은 앞으로 이 팀에서 어떤 방향으로 또 이어지게 될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뿔빠!